안녕하세요. 주식 쇼퍼입니다. 오늘은 전통의 월배당주 리얼티 인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투자해서 배당을 계속 받고는 있는데 요즘에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매일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미국의 월배당주 리얼티 인컴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월배당 리츠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걸로 소문도 많이 났고요. 지금 배당도 5.9%까지 올랐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찾아보다가 8월에 있었던 라스베가스 부동산 투자 소식을 정리해봤어요. 분명히 5.9%도 매력적이긴 한데 앞으로 성장률이 조금 낮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듭니다. 사실 월배당 하면 최근에는 SCHD 같은 ETF도 유명해졌지만 원조는 역시 리얼티 인컴일 겁니다. 아마 한국인 중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그 중에서 배당까지 관심이 많은 분들은 처음 건드려 본 종목이 대부분 리얼티 인컴일 거예요. 실제로 1994년 상장한 이래 벌써 29년째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1995년 한 주당 0.93달러에서 2023년에는 3.07달러까지 벌써 230%나 증가를 했어요. 주가는 떨어지지만 배당은 오히려 올라가니까 이제 배당률도 5.9%가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4%만 줘도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다양한 곳에 투자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벌써 13,000개가 넘는 부동산 자산 보유하고 있고요. 1,300개가 넘는 고객에게 임대 중입니다. 거기다 보면은 실제 점유율도 99%가 되어서 사실 공실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봅니다. 얼마 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요약 자료를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은 약 2억 달러, 한 주당으로는 0.29달러입니다. 리츠에서 가장 중요한 AFFO는 6.7억 달러, 한 주당 1달러예요. 우선 매출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올랐어요. 작년 상반기 16억 달러 정도를 벌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9억 6,3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일단 매출 기준으로만 보면은 1년 만에 거의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리츠를 볼 때 가장 중요한 AFFO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상반기에는 11억 6천만 달러에서 올해는 13억 2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간 비율이 다른 게 있어요. 매출이나 AFFO 둘 다 20%씩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한 주당 기준으로 보면은 비율이 좀 다릅니다. 괜히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닐 것 같아요.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로 꾸준히 하락해서 최근 1년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토스에서 이렇게 매일 알람이 오고 있어요. 거기다 주가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분명히 늘었는데 주가는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은 S&P 500이 16%가 올랐고요. 일반 리츠 ETF도 겨우 7% 떨어졌는데 리얼티 인컴만 최근에 유독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사실 리얼티 인컴 관련해서 최근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리얼티 인컴이 8월 25일 9억 5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정도를 써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부동산 자산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이번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벨라지오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리조트에 투자를 했는데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리얼티 인컴이 21.9%, 블랙스톤 리츠가 73.1%의 간접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나머지 5%는 MGM 리조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거래다 보니까 올해 4분기에나 거래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투자로 예상되는 평균 수익률은 무려 7.7%라고 합니다. 리얼티 인컴의 포트폴리오는 계속 많아지는 건 좋은데 만약에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사업에 부정적이라면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카지노를 딱 한 번밖에 안 가봐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거래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벨라지오 리조트 거래가 마지막 위험 신호라는 글도 올라왔었어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확실히 이런 거는 잠깐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고 남에게 설명해줘야 오히려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블랙스톤의 리츠는 2019년 벨라지오 부동산을 42.5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리얼티 인컴은 이걸 51억 달러로 계산해서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51억 달러라는 거는 옆에 보이는 5.2%의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은 캠 레이트라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1년 투자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리얼티 인컴은 이 라스베가스의 부동산이 연간 5.2%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현재 낮은 부채로 인한 알파 수익, 그리고 우선주와 기타 부가적인 수익들을 합쳐서 7% 이상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5.2%라고 하는 숫자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분명히 재작년까지는 아주 좋은 숫자였는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닌 가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사실 7%의 수익률을 예상한다라는 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리츠를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수익률인데 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까요? 문제는 금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최근에 국내 리츠들이 다들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분명히 5,000원 기준으로 2년 전까지는 아주 좋은 가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JR 글로벌, KB 스타리츠 등을 보면은 전부 4,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대부분 고정금리인가 변동금리인가, 그리고 고정금리라고 하면은 만기가 언제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서 최근에 이 가격들이 나온 겁니다. 현재 리얼티 인컴은 대부분은 고정금리라서 전체 평균 부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올해 투자 규모를 늘리면서 작년보다 부채가 약 20% 정도 는 거는 눈에 띕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만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앞으로 5년 만기가 다가오는 부채들의 가중평균 만기 이자율은 2에서 4%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부채들이 만기가 도래해서 갱신하는 시점에도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된다면 아무래도 전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건 모든 리츠나 부채가 높은 기업에는 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기는 합니다. 다시 라스베가스 얘기로 돌아와서 현재 발행되어 있는 부채들을 다시 재융자해야 하는데 이걸 만약에 고금리로 받게 된다면 라스베가스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 금리는 10년물이 4.05%, 30년물이 3.88%입니다. 2008년 6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결국 부채가 많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무리한 투자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리얼티 인컴이 자산이 많다고 해도 1조 원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도 물론 리얼티 인컴이 못나기만 한 건 또 아닙니다. 일단 무디스와 S&P에서 A3, A- 등급 이상을 받은 리츠는 8개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리츠 중에서 리얼티 인컴은 규모면으로는 4등입니다. 최근 27년 중에서 26년 연속으로 EPS가 증가하고 있고요. 1996년 이후에 AFFO는 매년 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1994년 티커 O 딱 한 단어로 상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2015년 S&P 500에 편입이 되었고요. 2020년에는 배당 귀족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리츠 중에서 이만한 건 또 없어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한다면 최악의 시기에 가장 떨어지는 섹터는 바로 부동산일 겁니다. 1960년 이후로 지금까지 경제 후퇴 시기에 평균적으로 22%나 하락을 했습니다. 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반대로 회복기가 오면은 가장 많이 오르는 것도 부동산입니다. 회복기에는 평균적으로 39%나 올랐다고 해요. 역시 가장 최악의 종목이 다음 시기에는 반대로 가장 최고의 종목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명히 좋은 주식인 거는 맞는데 8월 달에 있었던 라스베가스 부동산 투자는 크게 무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싸게 사도 될 거를 괜히 비싸게 샀다라는 느낌이에요. 만약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성장률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다만 이건 대부분 리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방향에 따라서 투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배당률이 높아진 거는 맞지만 요즘 리츠 말고도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추가 매수가 조금 꺼려지기는 해요. 일단 저는 배당률이 6%가 넘어가면 그때 가서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을 싸게 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일본 주식 오픈 기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올해 말까지 일본 주식 거래 수수료가 0원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올해 말까지 자동 적용되고요. 이벤트가 끝나면 거래 수수료는 0.25%입니다. 거기다 보너스로 지금 신청만 해도 투자지원금 10,000원을 드린다고 하네요. 실시간 시세 무료 이벤트와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전 수수료는 100엔당 1원으로 전 고객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서 더 보기를 누르고요. 설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